안녕하세요. K-팝 1타 강사 최강호, 오늘도 여러분께 인사를 좀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가요계에 별로 그렇게 유쾌하지 않는 뉴스가 떴어요. 아주 급박하게 또 영상 콘텐츠를 제작해 봅니다. 오늘 얘기는 뭐냐? 첸백씨 노예 계약 SM. 이래서 이제 엑소의 미래는 에서 스포츠 경영에서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오늘 보도자료로 나왔는데 이 첸백씨, 엑소의 백현, 시우민, 첸 요 멤버들이 SM에 그동안에 이제 부당한 대우를 받았고 정상 관련된 부분이 투명하지 않았다. 이래서 전속 계약을 해지해달라는 그런 내용 증명을 보냈다라는 내용으로 지금 갑론을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무래도 연예 기획사들의 권익을 대변하는 협회는 맞아요. 근데 이제 이 기사들을 하나하나 읽어보면서 어떤 주장이나 저의 생각을 얘기하기보다는 객관적인 상황에서 이 기사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좀 풀이하면서 향후의 해법 또는 이런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 가요계에서 항상 슬픈 게 뭡니까? 이런 사건이 터지면 가요계가 다 이런 줄 알아. 그런 어떤 잘못된 것에 대한 일반화에 아주 익숙해져 있는 산업이 저희 산업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부분을 좀 짚고 넘어가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사 본문을 하나씩 보면서 요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룹 엑소의 백현, 시우민, 첸이 SM 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전속계약 해지 통보를 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엑소라는 그룹, 그 다음에 유닛으로 다양한 활동을 했던 이 멤버 셋이, 엑소 전 멤버는 아니고 셋이 지금 SM에 우리는 이제 전속계약 안 할 거야 라고 얘기를 해서 이걸 관련해서 통보를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헤드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에 대한 법률 대리를 맡은 법무부원이 있겠죠. 린입니다. 이재학 변호사가 이제 여러 가지 입장문을 보통 내는 거죠. 그래서 아티스트들은 앞서 당 법률 대리인을 통해 모두 7차례에 걸쳐 내용 증명을 발송해 투명한 정산 자료 및 정산 근거의 사본을 거듭 요청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유튜브나 멜론이나 이런 쪽에서 이제 엑소에서 어떤 음악이 팔리고 앨범 판매량에서 이게 팔리지 않습니까? 그 판매량에 대한 세부 내역 자료 같은 게 보통 있어요. 멜론이든 유튜브든 그 CMS 계정에 들어가 보면 거기서 판매 내역도 다 이렇게 일거에 다 보입니다. 그런 내역들을 투명한 정산 자료를 그걸 달라고 하는 얘기겠지. 그 다음에 정산 근거의 사본을 거듭 요청했다. 근데 여기 보면 사본, 이게 되게 중요한 말이야. 뒤에 가보면 이제 SM 엔터테인먼트가 반박하는 걸 보면 이 사본에 대한 쟁점들이 나옵니다. 근데 SM은 끝내 자료 사본을 제공할 수 없다는. 그러니까 이제 SM 엔터테인먼트가 완벽하게 모든 걸 다 제공하지 않은 게 아니라 SM 엔터테인먼트 얘기를 들어보면 뭔가를 제공을 했는데 가수 측에서는 그게 불충분하다고 생각해서 그거의 원본 자료를 사본으로 제출하라, 이렇게 얘기했던 거고, SM은 끝내 자료 사본을 제공할 수 없다는 부당한 입장을 유지하였다고 밝혔다. 해서 사본을 제공하지 않는 게 부당한 이유다, 이렇게 법률 대리인이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판례에 따르면 정산 자료를 제공하지 않는 것은 전속계약 해지 사유다. 맞죠? 저희가 이제 뭐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뭐 이런 데 보고 뭐 대중문화예술인에 대한 표준계약서를 이제 문화부에서 이렇게 제정했던 경우가 있었고, 그런 경우 내용에 보시면 알겠지만 이 정산 자료를 가수에게 다 투명하게 공개로 해준 게 맞아요. 근데 이제 그렇게 안 했기 때문에 전속계약은 해지 사유가 됐기 때문에 나는 SM이랑 더 이상 이런 부분에 민형사 조치를 하고 계약 해지를 요구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전속 계약에 관련해서도 부당한 노예 계약을 강요했다고 하는 거죠. 노예 계약, 음악 산업계 그 연예 매니지먼트사를 지금까지 엄청나게 올감했던 그 프레임, 바로 그게 뭡니까? 그게 노예 계약이라는 얘기예요. 가수는 열심히 일을 하는데 그냥 연예 기획사들은 돈만 빨아먹고 돈만 벌고, 가수는 솔직히 말해서 서커스단 곰처럼 이렇게 힘들게 하고 돈은 연예계에서 가져간다, 이런 식의 프레임들이 지금까지 온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 노예 계약의 근거는 뭐냐? 변호사가 뭐라 했냐면 기존에 무려 12년에서 13년이 넘는 전속 계약을 체결한 것도 모자라서 다시금 후속 전속 계약서에 날인하게 하여 각각 최소 17년, 18년 이상의 계약 기간을 주장하려고 하고 있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하여 제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했습니다. 요거는 지금 자세히 한번 볼게요. 자, 노예 계약을 강요했다는 근거를 보니까 기존에 무려 12년에서 13년이 넘는 전속계약을 체결했대요. 최초에 계약을 하고 그 다음에 후속 전속계약서에 날인하게 해요. 이게 뭐냐면 그 계약이 뭐 12년, 13년이 정확히 어떻게 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 계약이 종료되고 후속으로 또 계약을 한 바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계약을 안 한 게 아니라 계약을 또 해서 결국은 최소 17년에서 18년 이상의 계약 기간을 주장하려고 하고 있다, 이런 얘기인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처음에 나왔던 전속 계약서도 그렇고 후속 전속 계약서도 이 아티스트들이 뭔가 날인을 SM이랑 한 게 맞는 것 같아요. 이 기사에서 보면. 그러니까 이거 뭐 입장문이라고 밝힌 거잖아. 거기 보면 전속 계약을 체결해서 12년, 13년인데 원칙적으로 알지만 대중문화예술인의 어떤 전속 계약서, 표준 전속 계약서 안에 보면
최장 얼마로 계약되어 있습니까? 7년으로 계약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해외에 여러 가지 계약이 되면 최장 제가 알기로는 10년까지는 이제 같이 전속 계약에 묶여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회사랑 아티스트의 계약인데 12년이든 13년이든 예를 들어서 아티스트가 거부를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었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하지만 좌우지간 계약을 했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후속 전속 계약에 날인하기 위해서 최소 17년에서 18년 이상 계약을 주장하려고 하고 있다. 그러면 여기서 12년, 13년에서 17년, 18년이면 어떻게 됩니까? 빼면 5년을 더 지금 이제 할 수 있는 추가 계약을 한 것으로 보여요. 중요한 건 이 계약이 부당하고 안 부당하고를 떠나서 좌우지간 아티스트가 이 계약서에 날인을 한 것으로 보여요. 여기를 보면 이게 이제 아티스트 쪽 변호사가 한 얘기니까 아마 그 얘기 맞겠죠? 근데 이거 관련해서 SM 측은 비상식적인 제안을 하는 외부 세력이 확인됐다. 내부적으로는 그게 뭐 있었나 보지.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했던 것 같고, 아니면 분명히 또 명예훼손으로 아마 걸릴 테니까 이런 걸 다 검토하고 얘기를 했을 거라 생각하고, SM은 유언비어 중상모략과 감언이설 한자 성어들이 나왔죠. 그래서 당사 소속 아티스트가 잘못 판단을 하고 전속계약을 위반하거나 이중계약을 체결하도록 유인하는 불법행위를 저지르고 있는 것이며 가능한 한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잘 보시면 알겠지만 기획사가 있어요. 가수가 있어요. 여기들이 대립을 하면 항상 이런 식의 흐름으로 가요. 그러니까 어떤 흐름이냐면 가수는 기획사가 잘못했다. 기획사가 노예 계약을 했다. 그래서 우리가 당했다. 힘들다. 이런 식으로 엄청나게 공격을 들어갑니다. 그죠? 근데 기획사는 가수가 이래서 못했고요. 저래서 못했고요. 사실은 뒤에서 연애를 했고 이런 얘기를 일치를 안 해. 항상 뭐냐면 이렇게 제3의 아티스트가 있는데 아티스트를 잘 중상모략 같은 거, 유언비어 같은 걸 해가지고 잘 해가지고 이렇게 한 뒤에 배우 세력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대부분 이렇게 흘러간단 말이야. 그거의 이유가 뭐냐? 가수는 자기 자신이잖아. 그지? 그리고 뒤에 팬들이 지원을 해주잖아. 그러니까 항상 뭔가 가수에 대해서 잘못이 일어나면 누가 욕을 먹어? 가수 개인의 무슨 뭐 사고치고 이런 게 아니라면 기획사가 욕을 엄청 먹지. 근데 이제 기획사에 대해서 가수가 서운한 마음이나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마음이 있을 수 있지.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표현을 하면 기획사는 이렇게 공격을 당해. 근데 기획사는 반대로 가수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대응을 못하는 이유는 뭐야? 이 가수가 기획사의 가장 중요한 핵심 역량이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이걸 기획사는 나의 자산이라고 생각하는 거고 가수는 내 본인의 문제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게 달라. 그래서 어떠한 기획사도 가수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이 가수는 나쁜 가수고 이런 식의 얘기를 이게 죽어버리면 어떡해? 기획사도 같이 죽으니까. 근데 가수는 어때? 이 기획사랑 일을 안 해도 이 가수는 자기가 기획사를 차려도 되고 딴 기획사도 가도 되기 때문에 얘네들은 공격을 할 수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기획사는 처음에 아주 어렸을 때부터 키워가지고 엑소가 처음부터 엑소가 되지는 않았을 거 아니야. 우리 엑소 특집에서 보면 알겠지만 엑소도 1집 처음 냈을 때 다 안 됐단 말이야. 근데 그거를 기획을 잘해서 좌우지간 으르렁이 터졌잖아. 그지? 그리고 세계적인 가수가 된 거잖아. 이제 그런 어떤 기획사의 역량, 거기에는 지금 뭐 뉴진스 하는 민희진 씨가 그 교복 컨셉부터 시작해서 뭐 이런 걸 다양한 어떤 스텝들이 엑소가 최고의 가수가 되기 위해서 서포트하고 같이 협업한 게 맞지. 물론 가수의 노력이 가장 큰 건 맞지. 근데 가수 혼자가 저절로 될 거면 기획사로 왜 들어가? SM, Y, JYP 하이브로 왜 들어가냐고. 자기가 그냥 히트하는 가수가 되면 그럼 나가서 이거 혼자 하면 되지. 그럼 뭐 기획사랑 이렇게 나눌 일도 없잖아. 나 혼자 하면 다 되는데. 근데 이제 지금 뭐야? 지금 상황이 이런 상황처럼 흘러간다라는 거지. 그래서 SM은 이런 아티스트를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아티스트 뒤에 있는 뭐 배우가 있고 그 배우에 대해서 우리가 대응하려고 한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 겁니다. 자, 그 다음 한번 볼게요. 근데 SM이 언급한 외부 세력은 BBG, 하성운, 이무진 등이 소속된 빅플랫 메이드 엔터로 밝혀졌다. 이건 SM이 이제 공식화해서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여기가 어디냐면 여러분 이단 협착이라고 아시죠? 거기에 이 수장이라고 할 수 있는 MC몽이라는 가수가 연결되어 있는 걸로 추정되는 그런 법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빅플래닛 메이드 엔터는 SM으로부터 내용 조문을 받은 거야. 이미 받은 거야. 그거 하지 마라 받았는데 우리는 영의부도 관심 없다. 이런 입장을 낸 거지. 이게 뭐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내용 증명을 SM이 보낼 정도면 뭔가의 근거가 있었으니까 보냈을 거고 이쪽은 아니 그거는 뭐 니네들 생각이고 우리는 잘 몰라. 지금 이제 이렇게까지 이제 판국이 돌아간 거야. 아까 얘기했지만 가수는 기획사를 공격할 수 있지만 기획사는 가수를 절대 공격 못한다. 근데 그 뒤에 배우로 여기 회사를 문제가 있다 이런 식으로 내용 증명하면서 여기랑 지금 SM이 싸우고 있는 그림이라는 거야. 가수랑 싸우는 그림이 아니라. 근데 이제 백현, 시우민, 첸과 SM 전속 계약을 두고 대립각을 세우면서 소속 그룹 엑소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왜? SM은 아픈 생채기가 있잖아. H.O.T 때도 결국 강타하고 문희종만 남고
밖에 나가서 JTL이 결성된 거잖아, 나머지 멤버로. 그리고 동방신기도 어떻게 했어? 나가서 JYJ 그런 똑같이 분열의 어떤 역사들이 계속 왔고, 어떤 연예 기획사의 표상이었던 SM이 유독 이런 문제에 계속 인발부가 돼서 기사가 나니까 어떻게 돼? 이 프레임이 깨질 수가 없는 거야. 결국은 뭐냐면 이 그룹의 전속 여부가 이제 불투명하다. 근데 이게 엑소 멤버들이 다 모여서 야, 우리는 부당하니까 이렇게 하자, 이런 게 아니라 일부 멤버는 지금 그렇게 됐고 향후에 나머지 멤버들의 행보가 중요할 텐데 그게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어. 근데 그건 이제 추이를 봐야 되는데 아마 전원이 다 같이 움직이는 경우보다는 그렇지 않을 경우가 많다. 왜냐면 인원이 많잖아, 그지? 그런 상황들이 있고, 이게 그럼 결국은 제2의 동방신기 사태가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아까 지금 내가 얘기를 했지? 이제 그런 거를 우려를 한다라는 거지. 그러면서 뭐 여러 가지 이제 법적인 얘기가 나와요, 지금. 구도는 지금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문제는 이런 것 같아요. 사실은 계약이 됐고 계약이 종료가 돼서 자유의 몸이 돼서 어느 기획사를 차리거나 자기가 뭐를 한 거는 기획사와 서로 감정적인 문제의 대립은 존재할 수 있지만 사실 법적인 문제가 없죠. 근데 이런 문제가 왜 생기냐면 전속 자기가 아티스트가 사인한 그 기간 내에 아, 이거는 못 해먹겠다, 나 나가고 싶다, 이러면서 이제 분쟁이 되는 거잖아. 근데 여기는 뭐냐면 엑소가 전속 최초에 계약을 했던 계약이 만료가 됐고 그 다음에 연장 계약을 또 한 번 한 걸로 보이는 거잖아, 그지? 그 계약서에 사인하고 난 이후에 생기는 문제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SM도 이 부분은 승복 못한다, 이런 부분들이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봤지만 결국은 그 내용들만 봐서는 이 문제가 정말 SM 엔터테인먼트의 문제인지 아니면 가수 측의 문제인지 알 수가 없어. 그게 왜 그러냐? 정산 내역을 제공하지 않았다, 이게 지금 쟁점인 거잖아. 근데 SM에서는 정산실이라는 장소 안에서 해마다 일정 주기마다 가수가 정산에 대한 내역들을 다 이렇게 내용을 볼 수는 있어. 근데 이제 여기서 말하는 정산 내역, 이게 아마 관건이 될 거야. 정산 내역의 사본이라는 건 뭐냐면 예를 들어서 SM이 유튜브랑 계약을 해. 그럼 여기서 뭐 엑소 음악이 많이 들면 여기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CMS 계정을 통해서 이 정산 내역들을 다 볼 수 있는 일종의 계정들을 SM에 줘.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이게 진짜 세부 내역인 거지. 이 세부 내역을 달라, 아마 이렇게 얘기를 한 것 같아. 이게 내가 그냥 우리도 서클 차트 하면서 데이터를 엄청 많이 모아보잖아. 근데 이제 내가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건 지금 현 시대에서 이 기획사에서 노예 계약이라는 프레임, 나는 이 표현은 되게 과한 표현이라고 생각을 해. 그 이유는 뭐냐면 SM이 정산 내역을 치팅하거나 속이고 싶다고 할지라도 엑소의 판매량이 우리 서클 차트에 있어 없어? 똑같이 있어. 우리도 똑같이 이거 CMS로 SM 아티스트 곡이 어떤 게 팔렸는지 우리도 다 보잖아, 우리 직원들. 그러니까 이거는 SM하고 유튜브만 알 수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루트로 많은 사람이 알 수가 있어. 심지어는 조회수 같은 게 나오잖아, 검색을 하면. 멜론 같은 경우에는 1일 청취자 수, 스트리밍 수 이런 게 나오잖아. 그런 게 다 투명하게 공개돼 있어. SM이 자기네들이 갖고 있는 이 정산 내역, 세부 내용들을 아티스트한테 공개를 안 하면 아티스트가 볼 수 있는 길이 없냐? 그렇진 않거든.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이 양이 어마어마한 걸 알잖아. 엑소면 판매량이 한 달만 해도 얼마나 많겠냐. 이걸 아마 A4지를 뽑으면 한 10,000장 이상 될 거란 말이지. 그래서 이거를 달라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지만 어떤 기획사도 이거를 세부 내역을 다 프린아웃 해가지고 사본을 제공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내가 알고 있어. 그리고 현실적으로 그걸 줘봐야 일일이 볼 그게 없다니까 지금. 그리고 이제 SM에서는 이 정산 내역의 사본의 이 대량의 데이터들을 이렇게 합산한 다음에 그걸 요약해서 리포팅을 해줬겠지, 아티스트한테. 근데 이제 그게 본질적으로는 정산의 원래 원본 자료는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는 자, 이제 너희들 못 믿겠다, 정산 내역의 사본을 달라. 벌써 정산 내역의 사본을 달라는 얘기는 기획사랑 신뢰는 깨졌다고 보는 거야. 너가 거짓말하는지 진짜인지 나 못 믿겠어. 그러니까 네가 주는 그 데이터 말고 다 갖고 와봐, 이 얘기를 지금 한다는 얘기는 결국은 신뢰가 깨졌다는 얘기거든. 근데 이게 법률적인 쟁점에서 정산 내역 사본을 안 주는 게, 공개를 안 하는 게 문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SM의 주장은 뭐냐면 이거를 사본으로 제공을 못할 뿐이지 이 정산을 하는 장소에 가서 원하는 거를 다 열람하게 해준다는 거지. 가서 다 볼 수는 있는 거야. 계약 관계든지 뭐든지 볼 수가 있는 거야. 예를 들어서 SM이랑 유튜브랑 공급 계약을 하잖아? 그럼 여기 뭐냐면 양자 간 비밀 조항이 무조건 있어. 그러니까 양자 간의 계약은 이 계약령에 대해서는 어디 가서 발설하지 않는다, 그게 있어. 그걸 위반하면 불법이야. 그러니까 이제 이거 뭐냐면 이거를 만약에 사본 같은 계약서 사본을 요구를 했을 때 계약서 사본을 복사를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아티스트 법률 대리인 쪽으로 가가지고 이게 다른 데 흘러가면 어떻게 돼? 이건 SM이 이 계약 위반이 돼서 문제가 된단 말이지. 그러니까 아마 내가 알기로는 SM은 그냥 여기 와서 봐라,
열람은 가능하다. 네가 아티스트라서 이걸 잘 모르면 네가 대동하는 회계사가 와서 다 봐도 되는데 이걸 사본으로 가져가기는 어려워. 사본으로 가져가기는 어렵다고 주장하는 몇 가지 이유 중에 하나는 양자간 어떤 비밀 조항들이 있을 수 있고, 이건 추정이야. 뭐 SM에서 내가 들은 얘기는 아니고. 두 번째, 여기서 이 정산 내역을 뽑으면 말도 안 되는 수의 프린아웃이 나와야 되는 거야. 이게 현실적으로 SM에서 소속된 아티스트들이 한두 명이야? 그건 뭘 한 100명, 200명 될 거 아니야. 그룹 다 치면. 그들을 다 프린아웃해서 이걸 주면 또 아티스트를 받아가려면 그거 뭐 가서 여기 뭐야 용달차 불러가지고 다 싣고 갈 거야? 그러니까 그런 현실적인 문제가 있으니 아마 요약해서 줬을 가능성이 높다. 근데 이제 여기서는 이제 이미 신뢰가 깨진 걸로 인식을 하고, 야, 내놔봐. 진짜 유튜브에서 받았는지 멜론에서 받았는지 내놔봐. 이걸 했는데 이제 그거를 SM에서 안 주고 줄 수 없다고 얘기를 했나 보지. 거기에는 이 계약 안에 어떤 SM의 역량도 필요하고, 이 정산 내역 사본이라는 게 뭐야? 매출액을 정확히 알 수 있는 정보잖아. 그리고 어떤 게 매출이 많이 나오는지 속속들이 알 수 있는 건 사실 SM 말고 다른 쪽에 흘러 들어가면 이게 굉장히 불리할 수 있다고 생각하겠지. 그게 뭐냐면 아티스트한테 못 보여준다 그 얘기 아니라 그거를 사본으로는 못 줘. 이게 일 거야. 열람은 와서 해줘. 보도자료를 읽어보면 그렇게 돼 있잖아 지금. 그래서 그 내용을 가지고 쟁점을 하고 있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예전처럼 적어도 엑소라는 빅 가수가 재계약을 하는데 아주 뭔가 독소 조항이 많은 그런 조항에 아티스트가 내가 보기엔 사인하기는 좀 구조적으로는 어려울 거다. 더 나가서 실질적으로 그런 계약이 있을지 모르지만 이미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만든 대중문화예술인에 대한 전속 표준계약서가 존재하고, 그 표준계약서 이상의 것을 요구해서 거기에 담으면 나중에 소송 가면 기획사 다 줘. 왜? 정부가 만든 가이드라인이 있기 때문에 그 가이드라인보다 예를 들어서 7년인데 더 과하게 했으면 이게 다 기획사 지게끔 제도적으로 다 만들어져 있단 말이지. 그러니까 이제 SM 엔터테인먼트가 잘하고 못했다고 그걸 주장하고 싶은 게 아니라, 그건 어차피 법원에 가서 그 쟁점을 얘기를 하고 거기서 재판으로 결정 지을 것 같은데, 중요한 건 뭐야? 이 노예계약이란 말이 우리 산업에 적용될 수 있을 만큼 그렇게 만연한 문제라고 난 생각하진 않아. 그리고 이 얘기를 자꾸 기사에서 쓰니까 여기는 뭔가 부도덕하고 어떤 연예인들을 착취하고 이런 식의 관점으로만 외부에서 알려지잖아. 근데 아티스트 하나 키우기 위해서 엑소는 정말 아픔이 많은 그룹 아니야. 내가 그 엑소 특집에서도 얘기했지만 그 중국인 멤버 다 나가고 엑소 일들이 다 막 멘붕 간 상황에서 이제 좀 추스리고 그럼 잘해보자 하는 찰나에 챔백씨가 나가냐고 하니까 여기는 무슨 나가기 위해서 세팅된 그룹이야? 뭐 이런 느낌인 거잖아. 완전히. 지금 아마 팬들이 받고 있는 충격은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을 거라는 거지. 그럼 이게 지금 K-팝의 어떤 히스토리를 얘기할 때 빼고는 얘기할 수 없는 그룹인데, 이런 그룹이 이렇게 마지막 엔딩이 이렇게 가야 된다? 이걸 원하는 K-팝 팬들은 아무도 없을 거라고 보는 거지. 더 나가서 이러한 문제들을 일반화시켜서 K-팝 산업이 다 그럴 거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야. 반대로 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아티스트가 기획사를 악용하는 경우도 있다고 봐야 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한쪽이 무조건 잘못하고 한쪽이 잘하고 이렇게는 아니고 건건별로 어떤 거는 기획사의 잘못이 더 클 때가 있고 어떤 거는 아티스트가 잘못이 더 큰 데가 있을 수 있어.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일희일비해서 기획사가 나쁜 놈, SM 엔터테인먼트 나쁜 놈 이렇게 보기보다는 객관적인, 우리 리플에서 나오지만 중립기여를 봐가. 어차피 객관적으로 얘기해 줄 거 아니야. 중립기여를 받고 보다가 결과가 나면 그때 가서 요구를 해도 늦지 않다. 사실 그거는. 그게 SM 엔터테인먼트든 아니면 아티스트들 간에 그런 문제가 있고, 이게 만약에 여러 가지 이렇게 팩트로 나온 건 없지만 타 기획사가 다른 아티스트를 빼오기 위해서 이러한 작업을 한다는 건 정말 잘못된 일이고, 일본 기획사들은 그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단합이 잘 되어 있어. 어떤 기획사가 아티스트를 무리하게 빼가는 어떤 현상을 주면 그거에서 단체로 보이콧을 하고 대응을 해. 그래서 그 기획사 아예 활동을 못하게 하고 그런다는 거지. 물론 그게 뭐 이제 부당공동행위나 여러 가지 공정거래법에 위반될 수는 있겠지만, 어떻게 여기도 그래서 상도이라는 게 있어야 되는 거잖아. 결국은 전속가수라는 건 뭐야? 전속 계약 기간 내는 이 기획사랑 하는 게 지금 이 산업의 룰이잖아. 그걸 깨면 안 되는 거지 사실은. 이제 그게 아마 SM 엔터테인먼트의 입장일 거고, 아티스트는 그게 입장일지 모르지만 우리는 그 안에 부당한 대우를 받아서 계약 해지의 사유가 충분하다 이렇게 주장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에서 법원이 어떻게 이걸 판단할지는 우리가 이제 좀 두고 봐야 한다. 그리고 아마 이 소송은 또 지리하게 계속 오래 갈 가능성이 있다. 다만 이러한 문제들이 정말로 우리 산업에 만연한 문제라면 SM 있는 아티스트들이 대거 다 나와야 되는 게 난 맞다고 보고 막 난리가 날 것 같아. 그리고 하물며 이러한 문제가 SM에만 벌어지는 게 아니라 하이브, YG, JYP, 스타쉽 뭐 이런 데서 다 벌어져야 되잖아. 그렇지 않다라는 걸 알아야 되고, 지금 뭐 이걸 보시는 정부 관계자 꼭 잊지 마세요. 이걸 일반화시켜서 뭐 법제화 이런 거 자꾸 하지 마.
그걸 하려면 이 산업에서 이러한 문제들이 정말 만연화를 먼저 검토를 하시고 그 다음에 문제가 되면 그때 가서 법안을 해야지. 이게 화제가 막 크게 된다고 해서 야 얘네 K-팝 산업 애들 안 되겠네? 이거 법안으로 이걸 고쳐야 되겠어. 이런 그냥 막연한 생각들은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다 라는 말씀을 저는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얘기뿐만 아니라 이 아젠다를 가지고 계속 집중적으로 저희가 팩트를 확인한 다음에 회견하는 영상 콘텐츠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뭐 어느 쪽에 편을 들기보다는 중립적인 입장에서 객관적인 것을 검증하려고 노력을 할 것이고 그런 노력들이 반영이 돼서 우리 업계가 일반화시켜서 이렇게 도의적으로 여러 가지가 안 좋은 그런 산업이다 이런 인식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뭐 이 사건 때문에 상처를 크게 받을 것 같은 우리 엑소엘들 힘내시기 바라고 잘 마무리가 돼서 우리 K-팝 팬들 그리고 엑소엘 분들 다시 또 얼굴에 웃음꽃이 피는 날이 오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